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 기자회견 자체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확실히 좀 폭넓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내 기자회견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 전부 통합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하는 테마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주제도 세 가지고 그래서 빛의 혁명 그리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리고 내란 종식 시민 행진 세 가지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2.3 계엄에서 보여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역량 이른바 K민주주의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몇 개월 만에 갖은 회담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청사진 상당히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그런 의미 있는 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눈여겨보셨거나 아니면 유독 귀를 끌었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저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하나는 K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직접 민주주의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벨 K민주주의죠. 평화상 얘기까지 얹었잖아요.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도 나왔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이제 엮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그 트럼프 대통령 노벨 아니요, 평화상 이제 이재명 얘기도 대통령. 했고 예. 또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이 평생에 한 번 받는 게 해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 표출 이런 걸 보이면 그게 결코 불가능한 얘기만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 최재인 소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그 사이에 이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지금 특별 성명에 이어서 외신 기자회견까지 쭉 이어서 봤는데 글쎄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례적인 이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 1년 전의 계엄은 사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 계엄을 계기로 해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지난 1년 전의 계엄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계엄이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오늘 내신 기자회견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도 말씀은 여러 가지 하시지만 이 계엄을 정치적으로 조금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동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종합특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당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메시지는 여전히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발언 때문에 결국은 당에 앞으로도 계속 내란을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적어도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K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자칫하면 저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 굉장히 사실 인상 깊게 봤는데요. K 민주주의, 그러니까 K-팝, 뭐 K-컬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게 좋은 의미로 전 세계에 얘기하고 있고 평가받고 있지만 K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좋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봐요. 왜냐하면 박정희 그 군사독재 시절에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인 것이고 이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인데 K자를 붙여서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그 앞뒷면처럼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셨다는 생각이 했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 뭐 이거에 대해 처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를 도대체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내로남불 그러니까 본인들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가짜뉴스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의 판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프게
외신 기자회견에서 좀 질문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자면은 지금 K민주주의 관련해서 상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 보는 상당히 유럽 선진국에서도 대중들의 시위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에 반대한 시민들이 전부 뭐 차량들 불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진국들이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점에서 K민주주의가 상당히 좀 빛이 나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이제 총평을 드리자면 예. 저는 이제 대통령 리더십을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외신 국내외 기자회견 보면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우선 회담 장소가 말이죠. 오늘 보면 되게 좀 넓고 쾌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담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식, 기자들의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게 매끄럽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대통령이 답하는 게 상당히 막힘이 없고 상당히 콘텐츠가 있다. 솔직히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 같은 너무 좁고 비좁아요, 사실. 그거 안 느꼈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기자들 외신들이. 그리고 진행 방식이 솔직히 말씀드려도 대단히 산만했습니다. 뭐 누구를 선정하고 해야 될지 뭐 우왕좌왕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우왕좌왕 답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대비가 된다. 이건 좀 여야나 진보나 보다 떠나서 일단 두 대통령 회견이 너무 좀 비교가 됐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점에서 좀 이재명 대통령 어떤 회견이 좀 돋보였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객관적이라는 거기에 잣대를 들댑니까?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최 원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보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저는 대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 정당하다, 정통성을 알리고 싶었던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 6개월 정도 이제 집권해 보니까 어떤 이 국정 운영의 자신감, 또 그동안에 뭐 유엔 총회, 또 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또 경주 뭐 에이펙 뭐 이런 것들, 또 G20 여러 가지를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 해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적어도 지난 개엄 이후에 1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됐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과 행동이 좀 따로 사실은 노는 측면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내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통합도 선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진보 쪽의 진영, 그 진영에 사실은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지만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정의롭고 또 모든 국민이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는 흠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를 보고 아우르고 정치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조금 어떤 뒷 말씀은 여전히 제대로 된 통합, 또 뭐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얘기해서 조건부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글쎄요,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통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거기 옹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볼 때 분명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통합을 오히려 더 외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비정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의를 외치는 이런 현실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해서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을 다 껴안고 가는 거는 이건 저는 통합이 아니다. 잘못된 통합이다라는 것은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또 그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 이름으로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작심하고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개헌 뭐 1년 지났는데 이쯤 되면 좀 식상하게 대충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말하자면 보수 진영의 일각의 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쐐기를 박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국민통합위원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사실은 정치 보복하고 죽이게 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만 해도, 물론 뭐 특검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것도 아직은 뭐 이게 사법적으로는 정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지만 특검도 벌써 야당이 선정을 해서 지금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개를 훔치던 사람이 앞으로는 50개만 훔치면 뭐 이 사람들은 뭐 통합해라,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아니 지금 국민의 절반이 무슨 도둑입니까? 거기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꾸 나치 정권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적어도 국민의 대통령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비유다. 어떻게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을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한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도 1년 전에 이 계엄 선포 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알고 내통하고 내란을 이렇게 획책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와서 보면은 10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머지의 많은 군인들, 많은 공무원들, 그 당시에 동원됐던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실은 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불법 개헌, 위헌적인 개헌의 피해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치기를 해서 지금도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사후에 일을 가지고 특검에서 자꾸 내란으로 몰아서 계속 가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 이후에 광장에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국력이 소모됐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서 아니지 사법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아직도 그걸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화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영호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어쩔 때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말이죠, 국민힘이 완전히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기는커녕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우자, 뭐 과거와 단절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이렇게 적반하장경으로 나오면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강조했던, 그러니까 아픈 거 굶은 거 이걸 도려내야 된다. 이거 일시적 고통이 있지만은 이거 통합은 절대로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 적당하게 미봉적으로 지금 넘어가면 또 다음에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제2의 비상사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좀 길더라도 복잡하고 지루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자.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고통을 감수하자는 그 메시지가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또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할게요. 짧게 여기까지만 나온 듣겠습니다. 김에. 아니 지금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행정부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계엄에서 그 관련됐던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있잖아요. 다 감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미 장악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 인사들로. 그 다음에 또 검찰 문제 있다고 해서 검찰청 해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년 해체할 것이고 검찰 줄 세우기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 방송 3법 통항해서 방송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어디서 내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저 국민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느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해서 임기도 못 채우고 이제 그만 물러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잘 성과도 내고 국민을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고는 충심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이제 국무회의부터 오늘 특별 성명 외신 기자회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이제 내놓다 보니까 이제 두 분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두 분 말씀 잠시 뒤에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계엄 1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고요.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죠. 네,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앞서도 잠깐 또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저희 앵커들도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또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입니다. 두 분 1년 동안 참 바쁘게 많은 생각하시면서 출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오늘 딱 1년이 되는 날 네. 어떤 소감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저는 12월 3일 작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제가 이제 작년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대중 관한 책을 써서 그날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날 12월 3일. 예. 출판 기념회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다가 TV에서 그 계엄 선포를 보는데 예. 절대 그냥 믿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도 저렇게 연합 TV가 방송을 하는구나. 도저히 믿지 않았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이라는 것에 너무나 그 충격이 컸고 이후 빠르게 이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힘이 완전히 변하겠다, 황골탈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훨씬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걸 한번 느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4.19나 5.18이나 12.12 이런 사태가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갖고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3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가 1년밖에 어떻게 보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평생 수십 년 동안 이거는 우리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에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네. 상황은 참 심각했고 그 말씀하신 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던 그 뉴스 진행했던 게 저거든요. 예. 생방송 하던 중에 비상계엄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도 좀 믿기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12월 3일 그날 저녁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제 저녁을 먹고 예. 막 집으로 도착했는데 지역구에 있는 그 주민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엄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하느냐 그 가짜 뉴스일 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TV 틀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막으로 그게 나오고 있어서 아니 이거 뜬금없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정말로 비상계엄 할 정도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무슨 그 우리 경찰력으로나 행정력으로 뭐 무슨 이거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한 것을 보고 정말로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지금도 실감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예.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런 오판을 하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도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광장으로 나와서 양분돼서 정말로 많은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를 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로 그 벌어진 데 대해서 이제 우리 누구든 집권자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예.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정말 많은 아쉬움과 화도 나고 이러는데요. 예.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번 1년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좀 심기일전하고 좀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당내 많은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궁금한 건 그 지난해 12월 3일 딱 1년 전 그 당시에는 이 비상계엄을 하고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권인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잘못했다, 뭐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당시에 하셨었습니까? 아니, 당시에 당연히 네. 상식적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예,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적어도 국회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민주당의 어떤 그 일방적인 폭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9번의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러나 이런 탄핵이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굳이 계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도 우리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조금은 그런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 이후에 프레임을 바꿔서 내란으로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뭐 방어고 뭐 할 틈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에 그 어떤 그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계엄이 발표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계엄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정청래 대표가 막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중도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의힘도 조금 차제에 좀 전략적 수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12.3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잔재라고 할까요?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어쨌든 양극이 더 극명하게 갈린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 어제 국회 갔더니 뭐 이게 연합 TV를 비롯해서 방송 중계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 보수와 진보 세력들이 모이면은 그걸 이제 중계하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계엄 이후로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가 되는 현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말이 지금 오늘 시점 계속 맴돌아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랬습니까? 전한길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내려준 귀한 선물이다라는 정말 우주인이 해도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말이 계속 맴도는 게 뭐냐면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끊어낼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2.3 비상계엄의 그 윤석열의 정신, 그때 계엄을 했던 그 의지 바탕 위에 현재가 있고 국민님이 있고 앞으로도 국민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사고나 이런 건 절대로 필요 없는 거고 그 원인 제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타도를 위해서 똘똘하게 위해서 싸우자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실. 그래서 12월 3일 날이면 지금 계엄 비상계엄 이후를 하나 정리하고 이제는 조용히 가는 이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아 이제 내란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구나. 더 오히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실에 확실하게 이번에 내란을 정산하고 종식하지 않으면 이 분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다 하고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 저런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럼 국민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2.3 계엄, 내란 종식 이런 문제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종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금 오늘 당장 지금 국회 앞에 충돌하고 광화문에 충돌하고 지금 여전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세력이 오히려 잘했다고 큰소리 치고 이런 희한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12월 3일 계기로 일단 국민 정서적으로 이 부분 예. 내란 종식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회 앞에서는 각 이제 어떤 진영의 단체들이 모여서 또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12.3 이후로 계속해서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국회 앞에서 벌어지는 오늘 저녁에 또 시민 무슨 대행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알다시피 이 시민단체 행진도 보면 그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민주당 외곽의 시민단체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뭐 극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집회인데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지금 사실은 국회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될 어떤 입장은 이 흩어진 대한민국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의화를 막론하고 그러라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라고 사실은 지금 지난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편가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집권당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정을 담임하고 있는 세력에서 포용적으로 나가줘야지 야당도 거기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계엄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사실상 야당으로 봐서는 야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예. 워낙 죽이겠다고 그러고 정치 보복에 나서고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치니까 아니 발표도 직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정말 포용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결국은 갈등으로 해서 이 국력이 낭비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대승적으로 품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포용력을 좀 발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오늘 특별 성명 발표도 했고 조금 전까지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연합뉴스 TV 저희도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발언들 이제 빛의 혁명 1주년이었고 국민의 노고를 기억한다 하면서 그 당시에 계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얘기도 좀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반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계엄에 대한 불법 부당성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알리고 지금 이거는 과거 사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적당하게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혼란과 불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축실히 정리하자라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앞부분 기자회견 보면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를테면 계엄군이 당시에 한 명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으면 정말 얼마나 큰 불상사가 날 뻔했나.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다행히 이거 넘어갔지만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전이라 내란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여전히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하자라는 걸 이제 거듭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아까 이제 이용호 교수님 말씀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대한 어떤 발언 답변이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자. 이
가해자가 가혹한 엄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길다 하지라도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뭐 4.19나 5.18인 12시 이런 부분 때도 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종식하자 그만두자 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제도화하고 예. 법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12.3 계엄이라는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군사적인 행동,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확실하게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럼 생각하시는 법제와 제도와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계속 뭐 진행되고 있죠. 민주당의 사법개혁 이제 대표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법원 수치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법관이나 판사들의 어떤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청에 대한 해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국민들은 이게 분명히 대통령의 뜻인가? 예. 혹은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건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 뜻이다. 이번 사법개혁이나 검찰청 개혁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내란의 종식, 청산 이 부분은 좀 설왕설래하고 논란이 있더라도 확실하고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국내에 널리 아주 명확하게 저는 전달했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제는 여권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다른 이견 없이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졌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용호 의원의 의견 바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대통령이 됐으니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사실 어긋나게 계엄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에서 파면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2.3 계엄을 사실 되짚어서 교훈을 삼아서 나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분열돼서 힘들었느냐.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청산하고 종식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예.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힘들게 생각할 거예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결국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적이기 때문에 사실 파면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예. 위헌적이지 않고 법률에 따라서 그 맞게 국회도 운영해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거의 다 이 위헌적인 법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수의 힘을 믿고 그러니까 계엄의 그런 12.3 이런 불법 계엄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본인이 그런 것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준 원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내란 종식을 해서 이렇게 당의 메시지를 줬다 그러는데 네.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절대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률은 하지 마라라고 사실 메시지를 주는 게 맞다. 이래야지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국민도 통합되고 그러는데 자꾸 국민들을 좋은 국민, 나쁜 국민
또 정의로운 국민, 불법적인 국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용호 의원님 말씀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첫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의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게 완료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처벌이 됐습니까?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은 진행 중인 사람들은 계속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소리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그 내란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이 뼈를 깎는 자기성찰 사과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국민 대화합이네 통합이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저는 부질없는 저는 구두선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예.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큰 틀에서 보수 여야를 껴안고 가고 통합하고 한다는 건 너무 맞는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100번.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방금 말씀 이 두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의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한은 다른 이야기는 설득력을 얻기가 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과 이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오늘도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오늘도 기자회견 열고 뭐 대안과 책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과문 발표도 했고 다만 또 지도부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다르단 말이죠. 저희가 뭐 사과하는 내용들도 들어오면 또 최대한 빠르게 좀 화면도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일단 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에 사과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당수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음으로는 사과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오늘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죄의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또 상당수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들도 사과하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고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여러 차례 지도부가 이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사과 반성하는 게 뭐 반복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사과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정치적 공세로 전환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소위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온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종합해서 한번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에서 영장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지나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공격을 받고 위헌 정당으로서의 그 민주당의 공세에 너무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떨치고 지도부의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예. 결국은 정치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의 그 계엄 세력들에 대한 처벌은 제일 큰 처벌은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할 요건이 아닌데 비상식적으로 뜬금없이 한 것에 대해서 파면된 것이 가장 큰 처벌이에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이 아니라 최소한의 처벌 당연히 해야 되는 아니, 거다라는 그거 입장도 있잖아요. 정권을 잃어버리고 물러난 것처럼 큰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법적인 처벌은 예. 내란 우두머리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동안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예. 그건 맡겨놓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의 국정을 잘 끌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제가 반복합니다만 지금도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TF를 만들어서 휴대폰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중단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개막이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했겠거니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군인인지 아니 이게 위헌인가 불법인가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는데 군인이 따라야 될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요. 이게 위헌입니까? 불법입니까? 물어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건 사법부한테 맡겨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말씀을 예. 계속 이제 걸어주시니까 물론 국민의힘 전 의원이시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재선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했고요. 네. 지도부는 왜 사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아까 사과 지도부가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송원석 의원의 국민의힘 그- 지도부 언제 사과했습니까? 그 전에 비대위 위원장 아니 산발적으로 그 전에. 이렇게 그 불쑥 전에 얘기한 여러 번 거는 김용태 저는 위원장 시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 국민들이 전혀 사과를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분히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밑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그런 게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초재선 의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사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반성을 하고 지금 과거와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진정한 사과는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한 내란 주도 세력과 단절입니다. 사실 단절 그렇게 해서 단절을 해야 과거와 단절하고 비상계엄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래도 무리하게 되면 민주당 우리가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단절을 했는데 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지 않고 함께 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국민들은 용서를 못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여쭤보신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전히 똘똘 뭉치고 있는 강성 구구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지지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성 기조로 가고 사과를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강성 구구 세력 일부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따라서 계엄 사과할 필요도 전혀 없고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극단적인 논리 여기에 지금 매몰돼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3일 벌써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가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이 1년 내내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파면당하고 정말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과하면 사실 국민의힘 전부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천막당사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근데 지금 적당히 마이크 앞에 서서 몇 명 가서 좀 사과하고 회의할 때 사과하고 하는 말 면피용의 사과 그런 건 전혀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보수 진영에 대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수가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강을 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제가 만나는 많은 건전한 보수 세력들 다수의 보수 세력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과 확실히 하고 윤석열과 차별하고 이 간단한 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단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아까 말씀드린 강성 세력의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렇게 가면은 민주당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은 네. 민주당 비판을 하고 싶어도 국민이 너무 예. 잘못되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뻔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발언하시겠어요? 큰 틀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하튼 국민의힘의 책임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몰랐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있잖아요. 정치 도의적인 책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놓고 그 내부적으로 그런 계엄이 뭐 어떤 계획하고 이런 것들도 전혀 몰랐지만 결과적인 책임은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는 당연히 뭐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민주당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누가 이 정도 됐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사실은 강성 지지층의 국민도 있고 극우 보수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중도층에 대한 사과, 중도층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 해봤더니 중도층이 오케이 된다. 이럴 때까지 사과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레토릭인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예.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어떤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은 예. 선거 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희망을 주고 충분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부합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처신을 했다면 국민의힘이 이길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로 판단되는 것이지 뭐 민주당이 뭐 해라 뭐 누가 해라고 해서 거기에 만족스럽지 않다. 이건 다 부질없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판가름을 날 것이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과 반성을 않고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여기까지 온 것에 책임이 일단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 그것을 그냥 무조건 때만 되면 사과해라 이렇게 정책의 공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예, 예. 보면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 진짜 조금 전이거든요. 제가 바로 입수한 화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앞서 국민의힘에서 사과했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발언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고 지금은 이제 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고 25명입니다. 이번에 사과한 인원이 25명이면 국민의힘 안에서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다만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 장동혁 대표와 이 25명이 같은 당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다르고 현재 12월 3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25명의 의원들이 고개 숙이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아마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야당의 존재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그 상태에서 또 내부가 이 보수 내부가 당 내부가 또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여서 사실 그동안에는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이게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를 일방 독주하고 폭주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하나로가 돼서 이걸 조금이라도 막아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으로 사실은 강성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일 가까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여론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눌러놓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전략에 그냥 따라주고던 이런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장동혁 대표도 결국은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조금씩 전략적 수정을 해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오늘 꼭 12월 3일 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내란 종식, 내란 청산 뭐 계속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거기다 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좀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죠. 예. 아니 이영호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데 방금 말씀한 내용은 저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25명 현역 의원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전체 107명 중에 25명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당 체질을 완전히 체질 개진해서 재창당한 각오로 가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저거는요. 반장동혁의 깃발을 올린 겁니다. 25명의 현역 의원이. 저는 앞으로 저 25명 숫자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월 3일 오늘을 기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급속한 내부의 어떤 핵분열 상태로 지금 돌입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정말 어떤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전부 과거에 대한 사과 없고 계엄은 의혹 벽고에 맞선거라고 전혀 지금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이건 계엄은 아니다라는 쪽 초재선 그룹 간에 정말 양측 간의 대결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의 첫 그 모멘텀이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과는 자칫하면 레토릭으로 수 있다라는 말씀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과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가 진정성 있고 전혀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은 민심 즉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혀 지금 밑바닥을 해먹고 있고 중도층 이탈하고 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는 줄 몰랐다라는 그 논리는 전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몰랐다라고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알았다면 우리는 막았을 거라는 그 논리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한 줄을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들이 알았다면 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으면 그 이후로 탄핵 과정에서 보면 국회 탄핵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데 전부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계엄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국민의힘으로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지지했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단적으로 보는 게 지금 말해주는 것이 오늘 장동혁 대표 태도이기 때문에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는 여전히 그날 1년 전에 계엄 사태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오늘 현재 지금 달라진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두고두고 보지 못한 초재선 의원들이 이러다가 우리 당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정말 정당 해산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완패하겠다라는 최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걸 뭐 친위 쿠데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민의 내부에. 그냥 25명이 냈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 소용돌이로 빠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년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등을 더 집중해서 좀 봤던 것 같고 그 말씀해 주신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더 좀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대통령이 1년을 맞아서 특별 성명을 진행을 했고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그런 자격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12.3 계엄을 이슈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예. 사실은 그때 만약에 국민들이 국회 주변에 몰려들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계엄이 허술했다라는 건데 지금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뭐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청장 얘기 들어보면 뭐 잡아들여라, 뭐 때려 부수거나 들어라, 뭐 국회 봉쇄라 이런 지시들이 쭉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야 정말 성공할 수 있었겠다. 계엄이 친위 쿠데타가.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피 한 방울도 흘리지도 않고 불상사 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 후대에게도 좀 우리가 교훈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세계 만방에 우리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막 유혈 사태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 이렇게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게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라는 부분을 하나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의 날로 결정을 하고 예. 기념하고 하는 거를 그 법제화 제도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차가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라는 거 참 의미심장해요. 보면 그 옛날에 보면은 구호 단체라든지 네. 그 평화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혹은 뭐 받기 전에 한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간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런 것만 봐도 국제적으로 큰 그 재미있는 흥미로운 자랑스러운 그런 이벤트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재미있는 발언이다. 우리 노벨 평화상 우리 국민들이 받을 만한. 예. 예. 저는 이 국민 주권의 날로 12월 3일을 정하는 거 뭐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헌적인 그런 계엄이 이 어떤 국회에서 그게 이렇게 해제가 된 이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민 주권의 날로 12월 3일로 해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국민 주권의 날을 기억하기보다는 불법 계엄의 날로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벨 평화상을 말씀하시지만 이제 뭐 얼마든지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의 부분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다만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늘 잘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무엇인가가 발생하면 그걸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 12월 3일 계엄을 잘 프레임으로 내란으로 전환하고 또 이제 1년 지나서 국민 주권의 날로 뭐 만들고 노벨 평화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 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으로 봐서 이걸 얼마나 동일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있죠. 4.19 또 우리 의거 기념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뭐 순수하게 보고 싶으면서도 현 정부가 자꾸 우리 그 불법 계엄, 위헌적 계엄 자체를 정책 이벤트화하고 뭔가 활용하는구나. 자꾸 끌어가고자 하는구나. 이런 한쪽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국민 주권의 날로 한다면 네. 그 국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시민단체 예, 이제 행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국민 주권이 아니라 개딸의 국민 주권이 아니라 모든 보수, 진보, 중도 모든 국민의 주권의 날로 해서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아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시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듣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 것, 잘한 거는 더 널리 알리고 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노벨 평화상 이야기나 뭐 국민 주권의 날 선언들은 정말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어쨌든 12월 3일 날 오늘 계엄 1주년에 화면로도 계엄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 세계 뭐 10대 강국,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저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저는 오늘 정말 온 국민이 정말 계엄 그리고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무력적인 행동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후속 청산, 극복, 뭐 이런 종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시간이 지체야 되더라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끝으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민생 경제를 속도 있게 내서 성과를 내서 보여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통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적인 청년 일자리라든지 무슨 뭐 중소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 이후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직 배제나 이런 내란 정책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승전 민생 경제라는 생각을 갖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제 정치 개혁 부분에 역점을 두는
그래서 대통령과 당이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12월 3일 계획으로 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조금 네,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승전 민생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은 기승전 내란이에요. 내란 중심.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부에서 비상대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입법부에서도 그에 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권 여당에 의해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심지어 법 왜곡죄를 이렇게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죠. 법원 행정처를 또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 비서실을 없애겠다는 건 똑같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국회의장이 있는데 국회 사무처 없애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마구잡이로 하는데 제발 집권 여당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이 삼권 분립을 좀 존중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국민 통합을 해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는 정치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1년 맞아서 이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 특별 성명도 발표했고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 오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장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